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이 지금 야합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국민께 제가 여쭤볼게요.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까?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인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 제도인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인지 그것만 가지고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사고로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확실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 제도는 누구를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당선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인 겁니다. 총선의 구도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운동가 특권 세력의 청산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선거 구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다가 그 운동권이라는 게 임종석, 김민석, 송영길, 소영도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탄력 운동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도연합 등등을 위시한 한 총련 세력들 아닙니까? 이 운동권 세력들은 과거 제가 지금 말하는 그 탄력 운동권 세력보다 훨씬 더 친북적 성향이 강해진 세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게 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막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저는 제가 제시하는 총선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 걸까요? 보자 하니 보자기로 본 걸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10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간 수시로 반복되어 온 한 위원장의 내로남불, 묻지마 아무 말 대잔치에 조국 전 장관이 반문했는데요. 어쩌죠? 한 위원장은 이 답변을 못할 테니 영원히 조 전 장관에게는 아무런 말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합의로 시행된 선거제도이며 이 제도는 어떠한 수정도 없이 그대로 이번 총선에 다시 시행되는데요. 이게 꽃게처럼 거품을 물어댈 일인가요? 그거는 뭘까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지난 1월 22일 국힘당 이철규 의원이 한 말인데요. 그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명품 가방이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의 이런 농담 같던 발언이 실제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말았는데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뇌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하는 신기원이 벌어졌는데요. 설 연휴 전에 있었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그 어떤 국민들도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공분만 키우며 의혹과 논란만 더 커졌는데요. 끝나지 않은 김건희 디올백 뇌물 수수 사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또 하나마나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뭉개기로 연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MBC가 지난달 이 명품 가방이 언제 국고에 귀속됐는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정리했는데요. 뇌물 사건이 순식간에 면죄부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신년대담에서 KBS 앵커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된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관리 보관하기 위해서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는데요.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궁여지책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어거지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된 이후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히며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 비공개 근거 이유가 기가 막혔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개의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인사 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인데요. 뇌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것도 모자라 정보 공개마저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참 디올백이 어마어마합니다.